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용 한국어 1주차 3타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3타시는 이제 주로 한국어 관용어 표현과 그다음에 이제 속담과 사자성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주 이렇게 관용어 표현들을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이 고급 한국어 이제 사용자가 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토픽 문제에서도 요 속담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3타시는 관용어 표현 그 가운데서도 속담과 뭐 고사성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한국어의 실용적인 표현에서 가장 이 사람은 한국어를 참 실용적으로 잘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요 속담과 고사성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속담과 고사성어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관용적인 표현들을 그 뒤에 숨겨진 의미, 즉 은유라고 해요, 은유.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뜻을 이해하면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속담과 고사성어를 이해하게 되면 그 언어의 어떤 고급 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속담이에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은 1촌, 2촌, 3촌, 4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모나 삼촌의 자식들을 사촌이라고 해요. 그죠? 예. 이모나 삼촌의 자식들을 고모나 삼촌의 자식들을 사촌이라고 하는데 사촌은 그럼 친척이에요. 친척, 가까운. 그죠? 이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거의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이거의 숨겨진 의미. 그죠?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나 대신에 더 좋은 일이 있다면 그냥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 이거의 심겨진 의미는 질투예요. 질투. 그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참 질투를 많이 하는구나. 질투를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어떤 것에 성과를 이루었다고 막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하는 거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속담이겠죠. 이런 것들이 속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사성어. 근데 네 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조삼모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줬는데, 뭐 원숭이에게 그 먹이를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줬는데, 원숭이가 불평을 하니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대요, 먹이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7개 준 걸 똑같은데, 원숭이가 그렇게 바꿔서 줬더니만 기분 좋아했더래요. 조삼모사라고 한다는 것은 뭐 똑같은 건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same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삼모사겠죠. 이런 표현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3차 시에는 항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이제 속담 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속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이나 혹은 풍자, 교훈이라고 한다는 건 가르침을 주는 거겠죠. 풍자는 약간 비꼬는 거예요. 그죠? 예. 가르침을 주거나 약간 좀 비꼬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비유, 은유를 해서 비유의 방법으로 서술, 써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고요. 그런 것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아주 간결하죠. 그렇게 표현해내는 관용어구. 관용어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을 관용어구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을 익혀두면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관용어구는 예를 들어서 속담, 그다음에 금기담. 담은 이야기예요. 금기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겠죠. 혹은 수수께끼. 뭐 아주 뭐 웃긴 질문들 있죠. 그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격언. 아주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위인이 남긴 말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격언이라고 해요. 혹은 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 오늘 날씨가 참 쾌청하네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다 관용 어구에 속합니다. 속담은요, 주로 서너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짧아요. 예. 그렇지만 그 안에 내포, 숨겨져 있는 그 말 뜻은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묘한 은유로 뭔가 숨겨놨어요. 그 안에 어떤 숨겨진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속담을 이해하는 거겠고요.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담은 어떤 특징,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교화, 즉 교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자, 즉 무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약간 꼬집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성과를 이루면 배 아파해요. 아, 나도 저거 땅 사고 싶어. 아, 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 나도 좋은 집 사고 싶었어 해서 사투리 땅을 사면 배 아파해요. 그런 부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풍자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 이 고가 옛날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 사는 일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겠고요. 그래서 성이 만들어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고사성어는 정리하자면 옛날에 일어난 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사성어란 고사, 옛 일에서 유래된 한자어 관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사성어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발생한 어떤 네 가지 글자들, 그런 것들이 사자성어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사라고 한다는 건 옛날의 일이에요. 주로 이제 역사적인 일, 중국의 역사적인 일 혹은 한국의 역사적인 일이에요. 성어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일 때문에 옛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겠죠. 사자성어 가운데서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을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그럼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만든 말이에요. 아까 부산모사는 네 글자로 만들어진 말이니까 고사성어이면서 사자성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요 각 주차별로 3차 시에 요 고사성어와 속담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샘플로 일단 뭐 속담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을 우선 좀 살펴볼 거예요. 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언어예요. 언어와 관련된 속담들을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고사성어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은 청산유수다라고 그랬어요. 말은 청산유수다. 언어예요. 언어가 청산유수래요. 청산유수가 혹시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청산유수. 예, 이것도 역시 한자예요. 요 청이 푸르다예요. 푸르다. 영어로는 블루. 산, 마운틴이에요. 흐르다. 플로우겠죠. 워러예요. 그래서 맑은 산에 흐르는 물이에요.
뭐 고겠죠. 흐르는 물. 네. 맑은 산에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에서 흐르는 물 본 적 있나요? 어떤가요? 물이 콸콸콸콸콸콸 잘 흘러가죠. 막힘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연못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막혀 있으니까 흐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맑은 산에 흐르는 물은 콸콸콸콸 잘 흘러가요.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말을 잘한다. 예. 청산유수가 푸른 산에 흐르는 물이다. 요거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마른 청산유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은, 저 외국인은 한국말이 청산유수야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은 한국말 참 잘하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청산유수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가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곱게 한대요. 곱다라고 하는 건 좋게 한다는 뜻이겠죠. 아주 이쁜 말,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뜻을 살펴보면 내가 먼저 좋게 말하고 좋게 이제 행동도 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나에게 하는 말, 즉 나에게 돌아오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참 그렇지 않죠. 우리 어떤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달 때 보면 좋지 않은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참 매너 없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말, 좋은 표현, 좋은 행동들을 상대방에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에 관련된 속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 말을 한마디를 잘하면 이 천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지금 우리 한국의 돈은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00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이제 냥이라고 그랬어요. 냥. 그래서 이렇게 엽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돈이 있었어요. 네, 이걸 이제 꿰고 다녔어요. 그래서 천냥 빚을 졌대요.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그 돈 갚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 갚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이죠. 말을 공손하고 조리 있게, 좀 논리적으로 근거에 맞추어서 잘하면 어떤 어려운 일, 여기서 빚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라든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을 사용하고 논리적인 말을 사용하고 공손한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발 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한국어에서 말은. 하나는 지금 제가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네, 언어예요, 언어. 다른 하나는 어, 다른 하나는 뭐죠? 다른 하나는 어, 동물이에요, 동물. 그죠? 동물. 네. 두 가지 뜰이 있어요. 영어로는 horse겠죠. 발 없는 말이니까 언어겠죠? 랭귀지겠죠? 발 없는 말, 랭귀지가 천리를 간대요. 요 리가 요즘 말로 바꾸면 미터예요, 미터. 1미터, 2미터. 천리.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말은 순식간에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소문은 굉장히 잘 뻗어나가죠. 예, 소문이에요, 소문. 소문이 굉장히 멀리까지,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 누구 어떤 소문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을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속담과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 타이거예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예, 한국에는 이제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뭐 서울 인왕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호랑이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한국에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가 무섭잖아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자꾸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하면, 호랑이가 그거 듣고 자기 말 하는지 알고 온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어요. 막 누구 흉을 봐요. 야, 철수가 철수가 공부를 되게 못했대 라고 자꾸 흉을 봐요. 야, 철수가 되게 못했대. 노래도 못 부른대. 야, 철수가 춤도 잘 못 춘대. 이렇게 자꾸 말하면 철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함부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즉, 한국말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흉 본다고 그래요. 흉 본다. 흉 본다.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의 흉 보는 거는 정말 나쁜 거죠. 예, 그런 건 아주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의 흉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해줘야죠. 그래서 남의 흉을 보면은 그 사람도 뭐 이제 온다는 뭐 그 말이겠죠. 아니면 뭐 긁어부스럼은 만들면 안 돼요. 나쁜 말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일이에요.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낮에 하는 말, 낮에 하는 말은 새가 옆에서 듣고 있대요. 밤에 하는 말은 또 쥐가 옆에서 듣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새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새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뜻은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쵸. 아까 이 흉 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문을 막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 관련된 그런 속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고사성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사성어는 어떤 옛 일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대기만성이라는 어, 고사성어가 있어요. 요 대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기가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밥 먹는 그릇 있죠? 그다음에 많이 늦다예요. 늦는 거. 늦는 거. 늦게. 성.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작은 그릇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주 큰 그릇 생각해 보세요. 그런 큰 그릇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릇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하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그릇이 커 이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릇이 작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좀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대기만성은 크게 될 사람은 이제 늦게라도 꼭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될 사람은 늦게라도 꼭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이제 중국에 그 위나라에서 조조가 이제 그 이게 조조가 재상으로 있었을 때 조조 밑에 어떤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 아주 늦게 이렇게 그 어떤 관직에 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다가 늦게 아주 큰 그릇이어가지고 늦게 좀 이렇게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그때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만성은 언제 쓰이냐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제 천천히 묵묵히 노력하면 늦게라도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한국어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늦게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어 어떤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사용 예가 이런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고생을 하다 보면은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너도 분명히 대기만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너도 대기만성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대기만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도 아마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늦게나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겠죠. 올해 투수, 야구, 한국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투수상을 받은 선수는 오랜 시간 힘든 훈련을 견뎌낸 대기만성형 선수야. 그래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니라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요. 대기만성형, 어떤 형태예요. 대기만성형이다. 그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사성어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마부작침 좀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도 좀 잘 몰라요. 근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마부작침. 요 마가 연마하다는 뜻이에요. 뭘 다듬는다는 뜻이겠고요. 요 부가 도끼예요, 도끼. 도끼를 다듬어서 자기 만들다예요. 영어로 make. 힘이에요. 바늘 같은 거예요, 바늘. 그죠? 바늘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실 꿰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도끼는 이렇게 커요. 바늘은 이렇게 작죠. 그러면은 이 도끼를 다듬어서 바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아까 대기만성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은 이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로 만든다는 거. 이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서당에 가라고 했는데 서당에 가지를 않았어요. 서당에 가지 않고 딴 일을 하면서 막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너 산에 가서 공부해라라고 해가지고 산에 가서 공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산에 가가지고도 또 역시 공부 안 하고 탱다탱다 노는데 이제 그 시냇가에 가니까 계곡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바늘을 막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바늘을 왜 다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바늘로 만들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바늘로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두꺼운 것도 열심히 끊임없이 다듬다 보면 언젠가는 바늘이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 노력이 필요하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뭔가 도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래서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해보고 어려워하고 막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겠죠.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시작했으면 마부작침의 정신으로 반드시 성공하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마부작침을 모르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라라는 거겠다. 마부작침은 도끼를 바늘로 만들 만큼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 또 일단 유학 왔으니 마부작침 정신으로 끝을 보자. 예, 유학생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마부작침의 결과가 있을 거야.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너도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거겠죠. 오늘은 그래서 노력과 관련된 고사성어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살펴본 마부,
이고요. 또 하나는 대기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담으로는 말과 관련된 속담 6가지를 살펴봤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1주차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주차에는 총 3개의 강의가 있죠. 1타시부터 3타시까지 모두 다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강의 계획서 내용들을 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목표, 진행 방식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수업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관용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의한 내용들도 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들 꼭 간과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한국어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질문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도우 시스템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메일, 제 전화번호, 제 연구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주차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예, 2주차 온라인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예, 지금까지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